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김영헌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개인 지출 관리 AWS로 시작하기, 이제 부제는 람다로 시작하는 나의 지출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잠시만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완전 초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들으셔도 되고요. 혹시 여기 초보 모임이긴 한데 이렇게 AWS 사용하신 지 한 3개월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한 둘, 셋. 예, 반 이상이 아니지만 반이라고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들어주셨네요. 그리고 람다 혹시 써보신 적 안 써보신 분 있어요? 안 써보신 분? 대부분이군요. 예. 한번 이거 발표를 통해서 람다 한번 써보는 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제 발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마스터 석사학위를 쟁취했고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제 A사, 이거 아마존 아니고요. 알티베이스라고 알티베이스라고 이제 인메모리 DBMS 만드는 개발 회사에서 이제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싱 엔진을 미드웨어를 이제 만드는 개발자로서 4.7년인데 한 4년 8개월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저의 개발자 그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 2014년도에 이사에서 2.5년 정도 기술 지원 대표자, 기술 지원 담당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 올해 1월이죠. 다시 저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회사를 퇴사하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2017년 1월 앞두고서 지금은 이제 퇴사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행 갔다 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 모든 개발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상당히 갖고 있어요. 내가 한번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대용량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보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같이 이제 왼쪽에 보면 파란 그래프처럼 수익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수익이 없잖아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제 내가 뭐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받은 퇴직금 깎아먹는 게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근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대충 한 3, 400 정도, 좀 많이 3, 400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이 몰라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갖고 있다고 하면은 200만 원씩 쓴다면 10개월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정확히 좀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올해 초부터 새해 목표로 2017년 새해 목표로 이제 지출 기록을 작성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한 가계부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썼나 정도만 기록을 하는 거죠. 항상 새해 목표가 당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작심삼일이잖아요. 저는 1월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2월부터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그 글씨도 망했네요. 여기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진하게 안 돼 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좀 얼마 정도 쓰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2월부터 게으르면서 망했고 한 4월 달 한 2, 3, 3개월을 기록을 못했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다시 이제 큰 마음 먹고 대안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대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다음은 잘 모르겠고 네이버 같은데도 가계부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뱅크샐러드 같은 이제 앱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앱에 설치하고 자기 공인인증서만 등록해 놓으면은 카드사에서부터 그 정보 다 긁어오고 내 통장에서 정보 긁어와서 내가 이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걸 한눈에 딱 보여줘요. 아주 이쁜 그래프와 함께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사에서도 제공해주는 앱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은행이라든가 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거. 너무 로그인하는데 이제 아이디 암호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앱을 통해서 썼는데 제 스스로 뭐 빠진 정보는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정보 필요 없으면 빼고 싶고 아니면 내용이 좀 이상해서 좀 더 첨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비스라든가 앱들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더라고요.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아 그럼 내가 직접 해보자.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지출 기록을 자동화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소비 패턴이 전부 카드 중심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카드만 쓰시죠. 현금 쓰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결제하면 보통 문자로 다 받으실 거고, 근데 저도 이제 문자로 카드 결제하면 카드로 문자로 받고, 또 하나는 또 이메일로도 받아요. 제가 이제 우리 카드 BC 우리 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결제하자마자 한 10초, 30초 이내로 이제 바로 이제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아이폰을 써가지고 이 문자로 이렇게 파싱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못 썼는데 이제 이메일로 또 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메일에서 내가 원하는 결제 내용만 뽑아서 엑셀이나 이제 그런 데 집어넣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다는 건 카드 지출 데이터 수집 요거만 자동화 시켜 놓으면은 2, 3, 4개월 거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카드사에서 결제하면은 메일이 오죠. 그 메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하는 거. 예, 아주 처음에 생각은 간단하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 이메일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이에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그거를 이제 AWS 써가지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론이 시작됐고요. 만들어갔던 과정을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알게 된 점, 삽질했던 내용이죠. 예, 팁 같은 걸 좀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계별로 설정 방법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시간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템플릿이라든가, 그러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했던 그 지출 관리 템플릿, 그리고 뭐 이제 람다에서 수행했던 파이썬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단계별 설명을 아직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못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되자마자 바로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이 꼭 지출 관리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삶에 있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있으니까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그린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BC 카드 이제 메일로 들어오면 저런 이렇게 메일이 한 장씩 오고요, 하나씩 오고 그게 제 G메일로 들어와요. 그럼 G메일로 들어온 거를 람다에다가 어떻게 던져보면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에 몰랐고 그럼 람다가 이제 그 안에서 있는 뭐라고 하죠? 결제 날짜, 그 다음에 승인 장소,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싱해서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으면 되겠다.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는데 보통 거꾸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순서는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오른쪽 끝에부터 한번 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다 쓰시죠?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덕스라든가 다 사용하시죠? 혹시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구글, 예, 없으시군요. 예,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PC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어디든지 문서를 그대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핸드폰으로 기록은 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보려고 하면은 핸드폰에서 항상 그 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 선택을 하면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된 정보를 제가 바로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했고요. 예, 엑셀은 잘 모르겠어요. 엑셀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했고, 게다가 또 구글이 API도 제공해줘요. 그래서 구글 API를 이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파이썬으로 입력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사용했던 버전은 2.7 버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뭐 워크시트라든가 내용을 조작하거나 읽거나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Gspread라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글의 계정에 인증을 받아서 크레덴셜 같은 걸 받으려고 하면은 인증 도구가 필요한데 이제 Auth2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이용했고요. 요거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버전이 2.7 버전을 이용했는데 왜 2.7 버전을 이용했냐면은 파이썬이 사실 람다가 2달 전인가 3달 전까지 2.7 버전만 지원을 했었어요. 파이썬에서는요. 근데 최근에
3.6 버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전 관계없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절차는 이런 식으로, 절차는 잘 보시나요? 밑에 잠깐만요. 네 개의 절차로 시작되고요. 첫 번째, 구글 API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요. 구글의 이제 API 콘솔이라고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서비스 계정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서비스 계정은 뭐냐면은 가짜의 지메일 주소가 하나 만들어져요. 걔는 로그인을 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걔를 만들 때 이제 개인 키, 그러니까 비밀 키 하나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키 갖고서 그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정에다가 내가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 주면은 그 개인 키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그 스프레드시트를 조작하거나 이제 편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실제 지출 내역을 기록할 스프레드시트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서비스 계정에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보통 공유해 주는 오른쪽 상단에 아마 공유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눌러주셔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으로 라이브러리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로컬에서. 아직까지 람다 들어간 건 아니고 전혀. 아마존 웹서비스 상관없이 딱 요거만 한번 수행을 해보고 된다. 코드 정말 간단합니다. 예,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키 파일이 이제 제이슨 형태로 아마 나오는데요. 그거를 갖고 있다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잘 갖고 있다가 이제 크레덴셜 정보 받아올 때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인증받은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를 열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특정 스프레드시트에 요 한 줄을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읽는 기능은 필요 없고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예, 결국에 내가 데이터 지출만 추가할 거면 되니까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 놓고 추가하는 거. 샘플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실행해 보시면은 사실 뭐 지출 관리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 간단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코드라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하다 좀 삽질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두 가지만 설명을 먼저 전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썬에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인증받아서 접속하려고 할 때 이제 스프레드시트가 없다라는 스프레드시트 not found라는 에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왜 발생했는지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공유한 사용자가 딴 사람한테 보내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계정의 아이디가 이름이 좀 복잡하거든요. 엄청 길고. 근데 그거를 잘못 쓰거나 이제 잘못 입력했을 때 이제 딴 사람한테 공유가 가지고 아니면 없는 사람한테 공유가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시트의 아이디 값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발생하니까, 근데 그렇게 아이디 값 틀렸단 말은 안 나고 그냥 스프레드시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펜드 로우 수행했을 때 모바일은 안 그런데요. 데스크탑에서 잘 보시면은 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1000개의 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펜드 로우 함수를 수행하면은 1001번째 새로운 로우를 만들면서 거기에 추가해줘요. 위에 있으니까 왜 새로운 데이터가 안 들어오지? 계속 그랬거든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성공하고 했는데 값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밑에 새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출 관리 시트를 만들거나 추가하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 안 사용하는 그 레코드들은 지우고 하시면은 먼저 지우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거 구글 스프레드시트까지는 어떻게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으로. 그럼 이제 왼쪽에 지메일에서 어떻게 람다로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이메일을 어떻게 보내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지메일에서 람다 쪽 호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메일 갖고서 람다 함수를 수행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SES는 이용을 해야 돼요. SES는 뭐냐면은 가수 아니고요. 심플 이메일 서비스, 아까도 이제 빙고할 때 나왔어요. SES 나왔죠? 기억나시죠? 심플 이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이메일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거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처럼 그런 클라이언트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떤 수신자 주소를 새로 생성을 하고 내가 어떤 규칙들을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 골뱅이 mydomain.com으로 메일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을 해라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플 이메일 서비스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SES에서 이메일을 수신을 하면은 이벤트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 이벤트로 람다를 바로 직접 수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SES에서 이메일을 받아서 SNS,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로 전달을 해요. 그 다음에 걔가 람다 함수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보통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메일을 바로 람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요. 이메일의 본문은 메타 정보는 바로 이렇게 이벤트 정보로 전달이 되는데 본문은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본문 자체가 이제 뭐 첨부 파일도 추가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의 크기도 뭐 한 10K는 작은데 한 200K, 300K 넘는 경우, 1메가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전달이 안 되고, 그 대신에 S3 저장소에 이메일을 저장해 놓고 그 키키 값을 이벤트에 포함시켜서 전달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S3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SNS만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문의 이벤트로 전달이 되는데 본문의 크기가 150K 미만일 경우. 어쨌든 저는 S3 한번 좀 잘 써보자.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그래도 약간 잘못 들어오는 메일에 대한 확장성도 있어가지고 첫 번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 SES를 새로 추가했고,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S3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SES 이벤트가 람다로 보내서 람다 함수가 호출하면서 S3를 부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지메일에서 SES로 보낼 때 어떻게 되느냐? SES 쪽에 새로운 제가 받을 도메인 주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돈 가장 많이 들었는데 도메인 1년 뭐 등록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53에서 도메인 등록을 하고 거기서 SES에서 바로 내 하나의 이제 지출 내역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데 정말 10분이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예. 그게 좀 문제입니다. 정말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 등록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AWS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거라는 도메인을 등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수신 이메일 생성 규칙을 생성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람다랑 연결 안 된 상태가 아니고요. 수신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수신자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receipt 골뱅이 어쩌고저쩌고 .net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수신된 이메일을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돼 있어요. 요건 아직 추가 안 했습니다. 여기다가 람다 함수 호출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삽질했던 내용은 말 그대로 정말 쉬워서 요 두 가지 문서만 보고 따라하시면은 카드에서 한 $30가 바로 결제됩니다. 도메인과 함께. 예. 나만의 도메인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까 제 이메일 주소 봤는지 모르겠지만 골뱅이 영헌.kim이거든요. 그 KIM으로 되는 최상의 도메인이 지금 있어요. 안타깝게도 리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 김신 있으니까 자기만의 이제 이메일을 빨리 검색해 보시고 있으면은 이메일이 아니고 도메인을 검색해 보시고 있으면은 선점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만 걸어놔도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람다 함수 구현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나머지 외적인 부분 다 해결됐고 실제 람다 함수 안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만 남았어요, 문제가. 람다 함수 구현은 사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환경 변수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 외부에서 갖고 올 이제 변수들, 스프레드시트의 아이디, 그리고 워크시트의 이름.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글 API 계정의 비공개 키, 비밀 키. 아까 이제 크레덴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S3 버킷. 이메일이 S3 저장돼 있으니까 어떤 S3 버킷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정보만 들고 와서 하는 거죠. S3에서 그러면 이메일을 읽어서
이메일을 분석한 다음에 구글 API의 그 서비스 계정의 비공개 키를 통해서 API 이용해서 그 책상 아이디의 워크시트에 내용을 집어넣어라. 딱 이런 이런 절차입니다. 이거를 구현을 했고요. 그거는 패스하고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요. 함수 만들고 근데 G 파일로 압축한 다음에 그 AWS 람다 콘솔에 이제 업로드 할 수 있어요. G 파일 자체를요. 그때 G 파일 업로드하고 거기 밑에 환경 변수 써주고 그때 이제 아까 입력했던 스프레드시트 아이디, 시트 이름, 버킷, 뭐 이제 API 비밀키를 해주고 람다 함수에 대한 롤들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뭐 DLQ라고 해서 데드 레터 Q라는 거 설정을 해주고 환경 변수 암호를 위한 뭐 KMS 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위에 1, 2번 자체는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람다 함수에 대한 롤이 왜 필요할까? 뭐 이런 고민도 처음 경험하시는 AWS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자동으로 필요한 그 롤이라든가 이제 뭐죠? 권한 같은 건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설정되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 그 데드레터 Q는 뭐냐면은 람다 함수도 사실 보면 프로그램이니까 왜 실행됐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로직 이상해서 틀리는 경우 있고 두 번째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타임아웃 돼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강제로 이렇게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리트라이 재시도를 하고 재시도가 실패하면 완전히 실패한 걸로. 그럼 실패했으면은 이제 로그를 기록해놓고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한 이제 그 Q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패했을 때 알기 위해서 이제 SNS를 이용해서 토픽을 설정해 놓고 그 토픽에서 이제 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메일이 오면 내가 지금 카드 결제했는데 메일이 왔네. 그럼 한 10초, 30초 있다가 메일이 왔으면은 3초 아니야. 한 1, 2분 더 걸려요. 왜냐면 2번 시도하니까. 한 1분 있다가 실패했다는 메일이 오면 안 들어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손으로 써야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진짜 이제 실패해서 됐던 경우는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환경 변수 암호화를 위한 KMS 키라고 했는데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구글 API 비밀키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AWS 서버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놓을 거거든요. 거기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암호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KMS도 써보게 되고 뭐 SNS도 써보고 하는 기회가 됩니다. 화면은 이렇고요. 올려놓고서 보면은 이제 밑에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나오고 얘가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테스트 버튼 눌러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잘 동작하면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로그 창이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처음 작성해서 수행해 볼 때, 연습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고 실제 서비스 할 때 이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그 로그 정보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 있는 로그 스트림에 저장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이제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SES와 람다 함수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액션 부분에만 추가가 됐어요. 두 가지가 추가됐는데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S3에다가 그 이메일의 본문을 저장해라. 두 번째는 작성한 이제 람다 함수를 호출해라. 요 두 겁니다. 먼저 S3에 버킷 저장해 놓고 이 람다가 호출되면서 그 이메일을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분석해서 집어넣는 로직이 수행됩니다. 자, 절차 이렇고요. 뭐 이제 간단하게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작이 실패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드레터 Q라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여기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중에서의 어떤 상태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카드사에서 메일 보내줄 때 서식을 바꿔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작성했던 그 파서가 동작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에 로그를 등록을 해놓고요. 그렇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에 로그를 기록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수행했던 개수, 그다음에 가운데 게 함수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 오른쪽에 실패 내용입니다. 그럼 뒤에는 이제 각각의 수행된 내역에 대한 실제 그 텍스트로 출력된 로그들이 기록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나요? 거의 끝났는데 끝나진 않았고 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API 비밀키는 이제 AWS 쪽 서버 쪽에 올리는 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암호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파일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있는데 여기다 집어넣고 콘솔에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암호화 시키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암호화 돼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제 다시 복호화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원문 자체는 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없이 이제 메모리에서만 이용되고 이제 이 람다가 종료되면은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식으로 동작할 수 있죠. 자, 여기서의 삽실노트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람다 처음 접했을 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청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 찍는 거를 따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 서비스 테스트는 결국에는 로컬에서 수행할 때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이메일을 가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테스트해봐야 되고 람다는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런 것도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로지 테스트는 로컬에서 따로 수행해 놓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콘솔에 테스트 항목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면은 이제 나중에 클라우드 와치에 로그만 체크해가지고 잘 동작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상태의 동작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거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람다가 이제 서버와 다르게 항상 떠 있는 서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요건이나 그런 경우에만 동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은 메모리에 그 컨테이너가 상주돼 있다면은 프로그램이 상주돼 있다면은 바로 수행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메모리로 로딩한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동작하기 때문에 몇 초에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마다 한 번씩 해주면은 워밍업이 자동적으로 돼서 문제 없는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여기 참고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자, 최종본으로 이런 많은 AWS의 도구들을 이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작 화면이 이렇게 돼요. 왼쪽에 메일이 보내지면은 오른쪽에 한 줄이 추가돼요. 예. 지금 잠깐 시간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 몇 시까지죠? 2시 반이요? 한 12분 남았네요. 그럼 다 패스하고 여기까지 카드 패스하고 근데 문제 뭐냐면 현금 스타벅스 교통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손으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카드 자동화 안 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외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까 이제 또 빙고나이트 나왔던 코그니토 나왔었죠. 그 인증 내 계정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 암호 로그인 해놓고서 그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이제 그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이제 람다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기를 입력할 때 이제 엑셀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핸드폰에서 입력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고 똑같이 결과 내용이 저장될 수 있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내용은 입력 폼 이렇게 생겼고 이제 사용했던 자바스크립트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이용해서 RESTful API로 공개를 해봤고요. 좀 내용은 뭐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그 인증을 API 게이트웨이에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WS에서 제공해주는 아이덴티티 N 뭐죠? 아무튼 IAM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코그니토 유저풀이라고 해서 사용자 유저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네이버처럼 자기만의 사용자 그 인증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내 서비스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내 아이디를 로그인하면은 거기서 로그인하면 아이디 토큰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API로 호출할 수 있게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순서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유저풀 생성하고 앱 클라이언트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자 나만 쓸 거니까 나 사용자를 추가해 놓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한 다음에 아이디 토큰 반환되면은 그걸로 API로 호출한다. 이런 흐름이고요. 코드도 이 정도 좀 간단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로그인 코드가 간단하고요. 전부 이제 그 문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패스.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잘 되네. 네,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럼 진짜 되는지 한번 직접 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요거 카드 결제 자동 지출할 건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자원자 한 분. 카카오톡 쓰고 계신 자원자 한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게 안 알려드리는 게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예,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가해 주세요. 전화번호만. 제가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거는 이제 예, 데모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됐군요. 예. 자, 여기 보이죠? 어딨냐? 제가 성함을 몰라서 이렇게 그냥 해놓고요. 선물하기, 스타벅스. 결제를 하시는군. 뭐 좋았습니까? 망고 패션 프루츠. 딴 거 바꾸실 수 있어요? 선물하기. 예. 확인.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잘 보고 계세요. 왼쪽에. 중요한 거 이 선물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카카오 휴대폰 간편 카카오머니인가? 카드 간편 결제. 제가 암호를 입력해야 돼서 잠깐 좀 숨기겠습니다. 됐다. 결제됐어요. 결제됐고요. 자, 저 문자 왔고요. 메일도 하나 와야 되는데 메일이 안 오네요. 기다려 봅시다. 언젠가 올 거예요. 여기 좀 봐주시고요. 예. 메일 안 오네. 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빨리 응답해야 돼요. 예.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신기하네요. 예. 잠시만요. 왜 안 되지? 항상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집 개나 보여드릴게요. 왔어요. 메일 왔죠. 예, 메일. 안 오면 심장 떨려. 예,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취소 안 할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예, 좋아하시는 메뉴로 바꿔서 드셔도 된대요. 예, 저도 한번 사서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가동 자동화가 되는 거고, 수동으로 했던 거는 이제 외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 하단에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리셋이라고 이제 그 북마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마크 수행을 하면은 이런 페이지가 하나 떠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해서 금액을 금액 입력하기 전에 잠시 대시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그 금액이 추가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월간 금액이 추가되거든요. 오늘 6월이죠. 그래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썼다고 나오는데 저희 과감히 여러분들께 맛있는 걸 사드렸다는 가정하에 200만 원 정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고 이거 GS타워인가요? GS타워 가짜 점심 그리고 한국돈 제출 버튼 딱 눌러보겠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이게 반응이 없고 그러면 추가가 될 거예요.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추가가 되면서 이제 다 엑셀 쓸 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래서 이렇게 형태 구하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바로 출력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바로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요 G 드라이브 구글 스프레드시트만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쓰고 있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있다. 오늘 이번 달 얼마 썼다. 이런 걸 한눈에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AWS 콘솔만 이용하셔도요. AWS CLI 있고 이건 자동화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동화해야 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콘솔로도 그냥 클릭만 하면 괜찮은 서비스, 웹 서비스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업로드 테스트가 편리한 거고, 그리고 왠지 AWS 쓰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거 개인용으로 쓸 경우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쓸 때 가입 비용, S3 쓸 때의 용량도 엄청 작은 데다가 호출도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밖에 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금이 최소 금액으로 돼서 0.01달러, 한 150원 정도, 120원 정도, 예, 그렇게 과금되고요. 그다음에 람다 같은 경우는 호출이 100만 건 정도가 이제 한 달 동안 제공해 주는데 그 호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개인용으로 쓸 때는 전혀 돈이 안 든다. 도메인이나 라우터 13이나 S3 정도만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나 게이트웨이 API를 이용하면은 연동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연동 서비스라든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좀 만들기 쉽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하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한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동하는 거와 람다 소출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SES도 써보게 되고 도메인도 설정해 보게 되고 관련된 뭐 롤에 대해서 IAM에 관련된 롤도 좀 알게 되고 S3도 써보게 되고 로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더 알게 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토익 프로젝트죠. 재미있는 게 토익 프로젝트고 그것들이 이제 학습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할 건 뭐냐면은 빨리 업데이트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과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예, 좀 더 제공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합시다. 이게 할 게 생각보다 또 붙이고 하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예, 그냥 있는 거라도 코드라도 먼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지출 내역에 이제 또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머신러닝 같은 거 적용해봐서 요즘에 핫한 키워드잖아요.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예,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발표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요약 보셨어요? 요약이요? 요약 내용인데 AWS 람다, API 게이트웨이 등 AWS 서비스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지출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 봅니다. 지출 관리를 할거로 썼네. 잘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예,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거였는데 소비 지출 관리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 되나 테스트 해보려고 계속 긁게 되더라고요. 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